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N자형 패턴과 같은 그러한 흐름이 주가지수 모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은 문득 한 14, 15년 전 일이라고나 할까요?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있었던 증시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N자형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뚫었던 2004년과 2005년의 증시 추억, 그리고 2019년 현재의 데자뷰. 예, 오늘 증시 토크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4년과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추억이 떠오르는가? 그렇게 이제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진한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때는 이제 2004년 연말이었어요. 연말. 예, 연말 겨울이었는데, 그때 친구, 주식 투자라는 친구, 제이가 있었습니다. 제이. 썰렁한 노래를 부를 뻔했네요. 예, 그 제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예,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삼각 수렴형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2004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N자형 바닥이 나오고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는 공감대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장기 수렴 박스권을 넘어서고 나면 엄청나게 큰 장이 올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매우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제약주 그때 당시 정말 쌌습니다. 얼마나 쌌느냐? 소위 퍼레벨은 5배도 안 되고요. PBR,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 PBR 레벨은 0.2배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은 뭐 7에서 10% 주는 종목들이 예, 허다했어요. 그 조건들이 따로가 아니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그게 2004년 연말에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IMF 사태 이후 1년은 폭등, 1년은 폭락, 99년 IT 버블, 2000년 IT 붕괴, 2001년부터 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 또 거의 더블 가까운 폭등, 그리고 2003년 초까지 또 이라크전 발발하네 하면서 또 폭락, 그리고 2003년부터 해서 2004년 초까지 또다시 제법 큰 폭의 거의 뭐 더블 가까운 지수 상승 있었고, 2004년 내내 차이나 쇼크니 카드 대란이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봤더니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마지막 주가지수 N자형 패턴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제이라는 친구하고 저는 2004년 이후에 저항선에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면 큰 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카드 대란이니 차이나 쇼크니 등등 해서 악재가 한번 크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500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가 한계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장기 수렴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다 하더라도 1000포인트에서 끝난다, 또 무너져 내린다,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잘 팔렸던
ELS 상품 중엔 주가지수 1000포인트 가면 예, 매도하는, 예, 전량 매도하는, 매도라는 개념이 좀 그러네요. 예, 그 이익을 확정짓는, 예, 그런 ELS가 정말 많이 판매됐고, 실제 2005년 1000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저 ELS가 이익을 확정지으면서 여러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뭐 그 직전에 부동산 시장 광풍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이제 아파트 시세가 극저평가에서 제값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 엄청난 폭등이 있었는데 부동산도 같이 호황을 겪으면서 예, 땅 제가 왜 갑자기 땅 이야기를 드리느냐, 제 그 지인 중에 지인의 아버지하고 종종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 많이 나눴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 이번에 시장이 박스권 상단부 열게 되면 생각보다 큰 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가지수 1000이 한계다. 이건 우리나라의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때 당시 주식 파는 자금으로 땅을 사셨어요. 충청권에. 예, 후배가 땅을 기획하는데 큰 땅을 사서 이렇게 바둑판으로 나눠서 내게 좋은 땅을 불화해 줬다. 예, 뭔지 아시죠? 예, 기획. 예, 많이 저쪽에 돈이 묶이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말 종합주가지수가 그 삼각수렴의 상단부를 예, 뚫고 나니까 오, 순식간에 이건 1000포인트가 아니고요, 1400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2005년 봄에 1000포인트 갔다가 잠깐 숨고르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하지만 ELS가 1000포인트 가면서 환매 내지는 이익 확정하는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한 2~3개월 지나간 후에는 2005년 여름부터 해서 시장이 정말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 제이와는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예, 그해 연말에 또 나눌 수 있었죠. 예, 정말 깊은 추억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 현재 주가지수가 N자형 바닥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 전에까지 있었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예,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했죠.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손실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나가신 분도 있지만 은근히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파트. 어디 아파트?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로 자금을 빼서, 주식 투자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작년에 여름 그 화려한 부동산 마지막 불꽃놀이가 터질 때 말이죠. 제 가까운 지인도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예, 워낙 많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장에서 이탈했던 분들이 다시 왜 못 들어오느냐? 주식 투자 자금을 모두 들고 나가서 뭐 큰 비싼 아파트를 샀기 때문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끌고 갔기 때문에 예, 주식 투자할 여력이 한동안은 없을 겁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시장은 작년에 크게 하락하였는데 2000포인트 부근에 와가지고 마치 트램벌린처럼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는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악성 매물들이 소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 보면 종합주가지수 기준 2250포인트 넘어가면 N자형 패턴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어제 언급드렸던 공매도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빨리 공매도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좀 보수적으로 봤던 분들도 스탠스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요 2000포인트대 요 영역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치 우리 트램벌린, 방방하고 노는 트램벌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어이구, 조금 어설프네요. 자, 이런 그 N자형 패턴 완성되게 되면은, 자, 2000포인트대가 강한 고무막처럼 방 하면서 시장을 띄워줄 것이고, 지난 1월의 상승, 2월 조정, 3월 반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부분 악성 매물을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은 마치 무주공산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서 떠난 은근히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의 상승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런 부분이 과거 2004년과 2005년과 오버랩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마지막에 자금을 빼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안전한 투자처 땅 부동산으로 간다 하면서 마지막 자금을 끌고 나갔어요. 제 가까운 지인이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는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났었다라는 과거의 기억이 지금 시점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과거를 추억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참 제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다 보니까 세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저의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건지 잘 아실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까지도 매일 저의 영상 보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크게 늘어서 제가 활동하는 다음 카페 러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자, 주말에는 제가 재테크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보아주시고, 그게 좀 남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요, 경제권을 잡기 위해선, 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재테크 영상 보아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